헷갈릴 수도 있잖아. 아니 그거는 뭐 결제 안 했냐 생각해. 결제했어. 맞아. 기억나? 선생님. 저번 주에 결제했냐? 저번 주에 결제했지. 맞아. 아, 지구의 기후변화 봐봐. 기후변화는 뭐냐? 야, 기상이라는 거는 하루하루의 날씨야. 대기 상태야. 근데 기후는 이게 날씨 같은 경우는 짧은 때 기상은 짧은 시간 동안의 대기의 상태야. 기후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의 대기의 상태를 말해. 즉 봐봐. 기후는 온대기후, 열대기후, 한대기후 잘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근데 기상은 매일매일 변하잖아. 매 시간만 변하잖아. 이걸 말하는 거야. 이게 기후는 봐라. 지금 온실효과 때문에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기후가 변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도 원래는 온대였어. 근데 약간 아열대가 되고 있어. 약간 아열대 기후가 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생물이라든지 그런 게 생태가 변하고 있어. 이게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그 명태가 났다. 명태가 잡혔어. 근데 명태는 원래 한류성 어종이에요. 약간. 그러다 보니까 동해에서 명태가 잡혔는데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가 되니까 우리나라의 수온이 올라가니까 명태가 올라가 버린 거야. 북한 쪽으로 올라가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립수산연구원에서 어떠냐면 자기들 있잖아. 뭘 하냐면 자기들이 있잖아. 자기들이 명태 생물로 잡아오면 30만 원 준다고 현상금을 벌었어. 그 정도였어. 이렇게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사과가 잘 나는 데가 북방한계선이 대구보다 좀 위에였어. 이제는 더 올라가 버려. 지구 온난화 되니까. 이해됐지? 기후변화 보자. 변화의 원인이 있다. 기후변화 원인에서 첫 번째 보자. 기후변화를 보자. 기후변화는 봐라. 자, 기후변화에서 첫 번째 뭐가 있냐? 기후라는 건 뭐라? 어느 지역에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어떤 지역에서 오랜 기간, 보통 30년에 걸쳐 나타나는 날씨의 종합적인 상태야. 이게 대기의 날씨의 긴 기간 동안의 날씨의 상태. 이걸 갖다가 기후라고 그러고, 기상은 짧은 시간 동안의 날씨를 말해. 근데 기후변화는 자연적인 기후변동을 범위를 벗어나 더 이상 평균적인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평균 기후계의 변화를 갖다가 기후변화라고 그래. 기후변화는 이제 평균적인 기후가 변하는 거야. 맞고 원래 상태로 안 되돌아오는 상태. 그걸 갖다가 기후변화라고 그래. 기후변화는 보자. 자, 뭐냐면 자연적 기후변동의 범위를 벗어나 더 이상 평균적인 상태로 되돌아오지 않는 평균 기후계의 변화를 말한다. 그러면 첫 번째, 기후는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 그리고 대기의 구성 성분, 지표면의 상태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변할 수 있다. 기후변화는 지구에 도달하는,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 당연히 또 대기의 성분 변화,
대기의 성분. 그 다음 또 뭐? 지표면의 뭐? 상태. 뭐냐면 상태가 원인이 돼갖고 기후변화가 일어나. 근데 태양 복수 에너지 당연한 거고. 대기 성분은 뭐야? 온실기체 양이 많아져. 그럼 지구 온난화 되잖아. 그리고 지표의 상태. 야, 숲이 있었는데 숲을 벌목을 해버렸어. 그래서 평지로 만들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태양 복수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수율은 떨어져. 반사율이 높아져. 반사를 많이. 왜? 나무가 있으면 광합성을 하려고 비대에너지를 많이 흡수하잖아. 근데 나무가 없으면 어떻게 돼? 반사율이 높아져. 그리고 기온이 낮아져. 이런 것 때문에. 이해됐어? 요인에 의해서 변할 수 있고 기후변화는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일어난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야? 뭐든지 누가 문제다? 인간이 문제야. 인간이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해갖고 기후변화가 하지. 그리고 기후변화의 원인은 보자. 자, 보자. 기후변화 원인은 크게 자연적인 요인과 뭘로 구분한다? 인위적인 요인으로 구분한다. 인위적인 원인으로 구분해. 자연적인 원인은 다 뭐 있어? 여러 가지가 있어. 그리고 자연적인 원인은 그게 지구 내적 요인하고 외적 요인으로 구분해. 응? 뭐 내적 요인이 있고 지구 내부에서 변화하는 원인이 있고 외적 요인이 있어. 근데 우리가 봐봐. 첫 번째 배울 게 자연적인 요인 중에서 지구 외적 요인을 볼 거야. 그러니까 우주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 그리고 내적 요인은 뭐 지구 안에서 미치는 영향이야. 그러면 첫 번째 기후변화의 자연적 요인 중에서 이제 이거 올려도 되겠구나. 같이면 너무 햇살이 센 거야. 안 되냐? 그럼 센 거야. 내가 내려놨어. 해가 이제 움직이잖아. 저쪽으로. 그러니까 딱 이 정도가 좋지? 이 정도가 좋지? 올리자. 엄청나게 그렇지. 어제 나 집에 가다가 죽을 뻔했잖아. 왜? 어제 갑자기 한 8시부터 눈이 오기 시작한 한방 눈이. 여기는 9시. 아니야. 8시부터 왔어. 선생님. 와, 9시 나갔다 왔다. 9시에 내가 집에 가려고 나온 거야. 근데 눈이 이만큼 쌓이는 거야. 이미. 이 정도 쌓이는 거야. 그래갖고 저기 문학이 인터체인지 가는 데 있잖아. 빠지려면 고바위로 나가야 돼. 언덕. 갖고 꺾어갖고 제이갱을 타야 되거든. 근데 불안한 거야. 아이씨. 눈 이렇게 와갖고 미끄러지는 거 아니야? 근데 겨우겨우 거의 다 올라가. 근데 앞에 차가 이 새끼가 앞으로 못 나가는 거야. 이게 병신이 이제 밀리긴 밀려. 눈이 쌓여가지고 빙판이 되려고 그랬어. 그러면 이렇게 가면 돼. 자, 핸들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가면 돼. 그러면 접지력이 생긴단 말이야. 병신이 못 올라가고 한 20분을 세고 한 10m를 못 가는 거야. 짜증이 나가지고. 걔 때문에 진짜 이렇게 올라가니까 와, 좀 미끄럽다. 그러니까 얘가 이게 빙판이 생기려면 계속 차가 안 움직이고 눈이 내려야 되거든. 근데 계속 차가 움직이면 이게 차가 지나가지. 그럼 거기는 녹아.
빙판이 안 생겨. 어디서 얼마나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 새끼가 병신같이 못 올라가는 거야. 그 10m도 아니야. 한 5m밖에 안 됐어, 거리가. 그래갖고 20분 동안 서 있냐. 혼자서. 그래갖고 때려 죽이고 싶더라. 근데 그래도 조심히 가갖고 나는 선생님 눈에 많이 들 때 집을 갔단 말이야. 그래도 갔어, 겨우로. 시커멓더라, 밀리니까. 언덕길 올라가는데 밀리니까 이건 죽도 밥도 안 되잖아. 내려오면 미끄러지면 이렇게 오늘은 상관없겠지만 오늘은 상관없는데 그래도 오늘 그 고바에 안 갈 거야. 집에 갈 때 고바에 안 갈 거야. 여기 평지로 갈 거야. 어휴, 죽음이야. 알아? 자, 그러면 지구의 외적 요인, 기후변화의 원인 중에 자연적인 원인 중에 뭐가 있다고? 자연적 원인에 외적 요인이 있어. 자연적 요인이야. 기후변화의 자연적 요인. 근데 첫 번째 봐. 기후변화에서 보자. 자, 지구 외적 요인이야. 외적 요인은 우주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그리고 첫 번째, 지구 자전축의 세차 운동. 세차 운동은 뭐냐? 이거야. 지금은 지구 자전축이 중심에 대해서 몇 도 기울어져 있어? 23.5도 기울어져 있어. 근데 이 회전축이 바뀐대. 어떻게? 오른쪽이 아니라 이제 왼쪽으로 바뀐대. 왼쪽으로 23.5도. 이게 26,000년 주기야. 그러니까 여기 되는 게 13,000년이겠지. 여기 되는 게 또 13,000년이겠지. 합이 다시 더 돌아오는데 26,000년이 걸리는 거야. 원래 방향으로 지구 자전축이 26,000년을 주기로 지구 자전축의 지구의 자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현상이야. 13,000년마다 지구의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반대가 되면 근일점과 원일점의 계절이 반대가 된다. 무슨 소리야? 자, 봐봐. 첫 번째, 지금 상태는 지구는 태양 주위를 무슨 궤도로 도니? 타운 궤도야, 약간. 근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은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그러면 봐라. 이게 지구에서 태양으로부터 멀지. 그러니까 뭐야? 원일점이야. 근데 얘는 뭐야? 태양으로부터 가깝지. 근일점이야.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봄이냐 여름이냐 겨울 가다가 결정하는 건 태양의 남중고도예요. 봐봐. 태양의 남중고도가 이렇게 높지. 그럼 여름이야. 왜? 단위 면적당 봐봐. 1이라는 면적에 10이라는 그게 들어와. 그러면 단위 면적당 태양 복수 에너지가 얼마냐? 10이야. 그러니까 더워. 근데 비스듬하게 들어오지. 똑같은 에너지량이 10이라는 에너지량이 태어나 5라는 면적이 들어와. 그럼 단위 면적당 태양 복수 에너지가 2밖에 안 돼. 그러니까 추운 거야. 그러면 태양의 남중고도가 뭐냐면 태양이 봐봐. 여기는 봐라. 여기를 비춘다. 여기는 여기를 비춘다. 그러면 남중고도는 봐라. H로 써. 남중고도는 90도 마이너스 파이. 위도를 빼면 돼. 파이가 동그라미에다가 이거 짝대기만 그런 거야. 원래는 이렇게 써. 파이가 이렇게 쓰는데 그냥 이렇게 써. 근데 여기는 23.5도 위를 비추지.
남중고도가 플러스 23초. 그러니까 얘가 남중고도가 높지. 그러니까 이때가 원일점일 때가 뭐다? 겨울인 거야. 아, 여름인 거야. 이해됐어? 근데 얘는 자, 남중고도가 90도 마이너스 파이지. 하고 마이너스 밑에를 붙이지. 남중고도가 낮다 보니까 얘가 뭐야? 겨울인 거야. 그러니까 태양 쪽으로 자전축이 기울지. 그쪽이 뭐다? 여름인 거야. 그리고 반대쪽으로 되지. 그러면 겨울인 거야. 근데 이때는 멀리, 여름은 여름인데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그러니까 시원한 여름이야. 근데 얘는 겨울은 겨울인데 태양에 가깝지. 따뜻한 겨울이야. 여름과 온도차가 어떻다? 적어. 기온의 연교차가 어떻다? 적지. 이해됐어? 그러면 자 봐라. 여기서 보자. 여기서 보자. 여기서 보면 자 보자. 여기서 보면 이제 13,000년을 주기로 바뀌어. 그러면 보자. 그러면 반대로 됐다. 13,000년 후에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자전축의 방향 이렇게 바뀌어. 그러면 이번에는 얘가 23.5도 밑에를 붙이지. 그러니까 이게 원일점일 때가 뭐가 되버린다? 겨울이 되버려. 겨울이 되버려. 어? 그리고 여기가 태양 쪽으로 기울어졌지. 이 근일점일 때가 뭐가 되버려? 여름이 되버려. 그러면 얘는 원일점이니까 겨울인데 멀리 있어. 이렇게 더 추워져. 이 여름은 근일점이니까 더 더워져. 그러면 연교차가 어떻게 돼? 커져. 이렇게 기후배가 변하잖아. 겨울일 때 더 추워지는 거죠. 그렇지. 왜? 더 멀리 있습니다. 얘는 여름인데 더 가까이 있으니까 더 더워지지. 기온의 연교차가 어떻게 된다? 크다. 그러다 보니까 기후가 변한 거지. 이해됐어? 이걸 무슨 운동이라고 그래? 자전축의 방향 변화를 세차 운동이라고 그래. 이해됐지? 근데 우리는 이거 북반구 기준이야. 남반구는 반대지. 남반구는 무조건 반대야. 남반구는 겨울이야. 태국이면 겨울이죠. 그러니까 반대야. 그러니까 남반구 그 호주의 크리스마스는 여름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호주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나지. 봐봐.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을 때 여름이 되고 낮을 때 겨울이 된다. 북반구하고 남반구는 그래서 계절이 반대야. 현재 북반구는 원일점이 뭐다? 여름이야. 근일점이 뭐야? 겨울이야. 근데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는 여름에 멀고 겨울에 가깝지. 그러니까 여름인데 시원한 여름이고 겨울은 가까우니까 그래 따뜻한 겨울이지. 연격차가 적어. 근데 13,000년 후는 어떻게 돼? 원일점이 겨울이 되고 근일점이 여름이 되지. 그러면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가 여름에 더 가까워지니까 여름은 더 덥고 겨울에는 멀어지지. 겨울에는 더 춥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연교차가 기온의 연차가 현재보다 커지지. 이해됐지? 근데 남반구는 반대지. 연교차가 더 적어진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 지구 자연적인 요인 중에 지구 외적 요인 중에 뭐가 있다? 지구 자전축의 경사의 변화, 기울기의 변화, 경사각의 변화, 지구 자전축의 얘는 방향 변화고 방향 변화는 세차 운동이고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경사각 변화는 보자. 경사각 변화 보자. 그러면 보자. 첫 번째. 자, 이거는 지금 현재 자전축은 몇 도기로 되어 있어? 근데 이게 최대 21.5도에서 최대 24.5도까지 변화한다. 21.5도에서 얼마? 24.5도까지 변한다. 이해됐어? 하고 몇 년 주기야? 4만 1000년 주기지. 4만 1000년 주기야. 자, 보자. 그러면 지구 자전축은 현재 23.5도 길어져서 4만 1000년을 주기로 21.5도에서 24.5도로 사이에서 기울기가 변한다. 자, 이게 그러면 봐봐. 지금 봐라. 태연아,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몇 도기로 됐어? 근데 최대 몇 도야? 24.5도. 최소 몇 도야? 그렇지. 21.5도. 너 왜 전화 안 받아? 잘 다녀왔어? 갔다 왔어? 재밌었어? 좋겠다. 몇 시에 왔어? 11시? 네. 그래도 빨리 왔네? 어디 갔다 왔어? 그냥 교회에서 있어요. 교회에서? 너 늦게 일어났구만. 늦게 일어난 거 아니야? 네. 그래? 자, 보자. 자, 기후변화는, 봐봐, 사랑아. 기후변화는 뭐냐? 이게 기상은 오늘의 날씨, 내일의 날씨, 짧은 시간의 대기의 상태야. 근데 기후는 얼마? 평균적인, 오랜 기간 동안의 평균적인 대기의 상태를 했지. 보통 30년을 봐. 근데 기후는, 봐봐. 기후는 열대기후, 온대기후, 한대기후가 있어. 우리나라가. 근데 우리나라도 요새 지구온난화 때문에 뭘로 바뀌어? 온대에서 아열대로 바뀌어. 그러니까 옛날에 있잖아. 야, 네 알아? 태연아? 우리 돔 중에서 제일 비싼 게 있어. 돔 중에 뭐냐면 다금바리라고 있어. 다금바리는 제주도에서만 잡혔거든. 거의. 왜? 얘가 아열대 어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주도가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따뜻하지. 그래서 다금바리가 제주도에 잡혔는데 1년에 몇 마리 안 한 몇백 마리나 잡힐까? 몇천 마리나 잡힐까? 그러다 보니까 막 한 마리의 시가가 막 100만 원이 넘어. 근데 야, 저기 베트남을 갔더니 야, 다금바리 한 마리가 한 마리, 두 마리 먹는데 10만 원밖에 안 돼. 와, 그래갖고 우리 주구장창 먹었다. 3마리 더 먹었어. 친구하고 나 둘이. 왜? 싸니까. 15만 원밖에 안 돼. 3마리 먹었는데. 우리나라 오면 300만 원이야. 300만 원이 넘어. 근데 요새 다금바리가 잘 잡혀. 왜? 제주도가 완전히 아열대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생태가 변하는 거야. 근데 이때 기후변화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 태양 복사 에너지장, 그 다음 대기의 성분 변화, 또 지표면의 상태가. 왜? 대기의 성분 변화는 뭐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온도가 올라가겠지. 온실기체가. 그리고 지표면의 변화는, 상태 변화는 뭐야? 야, 빙하가 녹아가지고 빙하가 녹지. 그러면 빙하는 반사율이 높아. 근데 빙하가 녹아버리면 반사율이 떨어져. 그러면 지구가 더 더워진다는 거야.
그리고 숲을 벌목을 해버렸어. 그러면 흡수율보다는 반사율이 높아져.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더 추워진다. 이런 식으로.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쳐. 근데 기후 변화는 외적 요인하고 자연적 요인하고 인위적인 원인이 있어. 그런데 자연적인 원인에 대해서 외적 요인하고 뭐가 있다? 내적 요인이 있다. 그럼 봐. 지구 외적 요인 중에서 이거 시험 엄청 잘 나와. 지구 자전축에 세차 운동이 있어. 세차 운동은 뭐냐? 이 자전축이 원래 23.5도 기울어졌는데 이 방향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13,000년 후에는 얼마야? 반대로 되는 거야. 이게 자전축의 방향이 변하는 거야. 기울기의 방향이. 그러면 이때 이렇게 돼 있어. 지금 현재는. 근데 그리고 북반구하고 남반구는 무조건 반대다. 그러면 우리가 태양 주위를 갖다가 타원 궤도를 그리면 본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봐라. 태양의 남중 고도가 높아. 이쪽이 높아. 기울어진 쪽이 여름이야. 태양 쪽으로. 반대로 되는 놈은 겨울이야. 근데 얘는 태양의 남중 고도가 어떻게 되냐? 90도 마이너스 파이가 돼. 위도를 빼줘야 돼. 원래는. 이렇게. 근데 얘는 23.5도 위를 비추지. 그러니까 플러스 23.5도. 태양의 남중 고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아가지고 여름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봐. 근일점에서는 23.5도 아래를 비추지. 그러니까 남중 고도가 90도 마이너스 파이에다가 23.5도를 빼줘야 돼. 적어라 이거. 근일점 그때 그 밑에다 적어라. 여기 그림에다가 지구가 펴봐. 몇 페이지냐면 104페이지 펴봐. 너는 그거 눈병도 있어? 여기다 적어놓는 거야. 남중 고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아가지고 온도가 높아서 여름이 되는 거야. 그리고 자 그러다 보니까 태양 쪽으로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지. 무조건 여름이야. 근데 이때는 원일점일 때가 여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름은 여름인데 시원한 여름이야. 근데 근일점일 때가 여기다 쓰면 돼. 여기다. 너 안 보이지? 안경 안 써갖고. 렌즈 꼈어? 여기다 쓰면 돼. 그 이제 H는 90도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23.5 돼. 여기서 H가 남중 고도고 파이가 뭐야? 고도야, 고도. 우리 위도야, 위도. 이해됐어? 이렇게 얘는 남중 고도가 높으니까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아가지고 더운 거야. 여름인 거야. 근데 얘는 낮으니까 이 상태가 원일점이고 이 상태가 그렇지. 태양으로부터 멀리 있으면 원일점. 태양으로부터 가까이 있으면 근일점이지. 그래서 원일점일 때가 여름이야. 근일점일 때가 겨울이야. 근데 여름은 여름인데 뭐니까 태양으로부터 뭐니까 시원한 여름이야. 근데 겨울은 겨울인데 근일점이니까 따뜻한 겨울이야. 그러면 연교차가 기온의 연교차가 작지. 근데 13,000년 후 이렇게 자전축이 변해봐. 그러면 이때가 여름이 근일점일 때가 여름이 돼버리지. 이제 원일점일 때가 겨울이 돼. 근데 원일점일 때는 겨울은 겨울인데 멀리 있잖아. 더 추운 여름이 돼. 그리고 근일점일 때가 여름이면 더 뜨거운 여름이 돼. 그러니까 기온의 연교차가 어떻게 돼? 커져버리잖아. 그래갖고 기후가 변하는 거야. 두 번째 외적 요인 중에 두 번째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경사각 변화가 있어. 지금은 23.5도인데 몇 도? 최대 21.5도에서 24.5도까지 기울기가 변할 수 있어. 그럼 봐라. 근데 이게 41,000년 주기야. 그러면 기울기가 작을수록 지구가 만약에 자전축이 있잖아. 자전축이 똑바르지.
계절의 변화 안 생겨. 여기는 계속해서 적도 쪽은 여름이고 이 극지방은 겨울이야. 그러니까 계절의 변화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러니까 연교차가 변화가 없어. 근데 따라서 기울기가 작을수록 기온의 연교차가 작겠지. 이해됐어? 그리고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 그러면서 연교차가 어떻다? 커지겠지. 이해됐어? 자, 당연한 거잖아. 야, 얘가 자전축하고 지금 중심축하고 일치해. 그러면 여기는 계속 여름이야. 고緯도는 뭐야? 계속 겨울이야. 이렇게 얘가 일자로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는 태양 남쪽고도가 높으니까 계속 여름이지. 여기는 낮으니까 계절 변화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버린 거야. 그렇지. 똑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공전하잖아. 공전하면서 자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여기만 90도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절에만 안 생겨. 근데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야, 계절의 변화가 뚜렷해. 그러면서 봄, 여름, 가을이 뚜렷하다 보니까 연교차가 커질 수밖에 없어. 이것도 그거란 말이야.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이제 세 번째 외적 요인 중에서 세 번째 뭐가 있냐? 뭐가 있냐면 여기 있지. 봐. 자, 보자. 공정궤도의 이심률의 변화. 공정궤도의 이심률의 변화. 선생님이 해줄게 제대로. 이심률 자체가 뭐냐? 지구는 태양 주위를 갖다가 무슨 궤도로 흐른다 했어? 타원 궤도로 흐른다 했어. 그러면 이 궤도가 찌그러진 정도가 이심률입니다. 긴 반지름 A라 그러자, 짧은 반지름 B라 그러자. 그러면 이심률이란 건 뭐냐? 이거야. 이심률. A분의 A-P야. 이거야. 이심률은 A분의 A-P야. 그러면 봐봐. 이심률이 1에 가깝고 0에 가깝어. 이심률이 0에 가깝지. 그러면 AB가 어떻다는 거야? 0이 되려면 같아야 돼. AB가 같지. 그럼 반지름이 같으잖아. 그러니까 원궤도지. 이쪽으로 가면 원궤도야. 이쪽으로 가면 뭐야? 타원이 되는 거야. 이심률은 이거다. 거기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거보다 이게 맞아. 이게 맞다. 그러면 첫 번째 봐봐. 이심률이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심률이 크다. 그치? 그럼 봐. 그러면 이때는 여기가 원일점, 얘가 근일점이야. 그리고 여기가 뭐야? 여기가 여름이고 얘가 겨울이지. 자, 근데 여름은 여름인데 멀리 있으니까 어떻게 돼? 좀 시원한 여름이야. 그리고 야, 추운 여름이면 어떻게 되니? 좀 시원하다 이래야지. 겨울은 겨울인데 좀 따뜻한 겨울이야. 그러다 보니까 연교차가 적단 말이야. 기온의 연교차가 적다. 근데 봐. 이심률이 커져볼게. 이심률이 작아져볼게. 즉 이렇게 돼버린 거야. 원궤도가 돼버린 거야. 원궤도에 가깝게.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지. 얘는 원일점 가까워져. 근일점은 멀어져.
그러면 얘는 가까워지니까 여름은 여름인데 뜨거운 여름이 되지. 얘는 겨울은 겨울인데 멀어지니까 추운 겨울이 되지. 그러니까 연교차가 심해져. 20년. 그래서 이것도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거야. 간단하게 선생님 설명했잖아. 중요한 거야. 이해됐지? 자, 얘는 근데 몇 년 주기야? 10만 년 주기다. 10만 년. 자, 지구 공전궤도의 20년 변화는 현재는 원에 가까운 모양인데, 자, 지구의 공전궤도는 10만 년을 주기로 원에 가까운 궤도에서 납작한 타원 궤도로 변하는 모양이 변한다. 그러면 공전 궤도의 모양에 따라 지구하고 태양 사이의 거리가 변하면서 기후가 변한다. 자, 20일이 커질 때 커지는 거는 20일이 커지는 거는 이 타원 궤도이면 커진다. 그러면 타원 궤도에 가까울 때는 북반구의 여름일 때 원일점은 태양에서 지구는 태양에서 멀다. 북반구의 겨울일 때 근일점은 태양에서 가깝다. 그러면 여름의 기온은 낮아지고 겨울의 기온은 높아져서 기온의 연교차가 작아진다. 이해됐지? 그리고 20일이 작아지면 북반구는 여름일 때 가까워져 태양에. 그리고 북반구의 겨울일 때는 멀어져. 그러다 보니까 여름의 기온은 높아지고 겨울의 기온은 낮아져. 연교차가 작아진다. 그 다음 네 번째 원인이 있다. 왼쪽 요인 중에서 태양의 활동 변화. 태양 활동의 변화 있어. 태양의 표면을 뭐라고 해야 될까? 광구라고 해. 광구는 6000K야. 5800K 막 6000K라고 해. 근데 광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개가 있어. 뭐야? 쌀알무늬하고 흑점이 있어. 쌀알무늬는 뭐냐? 바로 광구 표면 밑에 대류층이 있단 말이야. 대류층이 따뜻한 데는 올라오고 차가운 데는 내려가.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보면 대류 운동이 좁쌀 모양으로 보인단 말이야. 좁쌀 모양으로 보인단 말이야. 근데 흑점은 주변보다 온도가 한 2000도가 낮아. 갖고 4000K야. 근데 흑점수가 많을수록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 태양의 활동이 활발할 때는 활발하다. 근데 이 흑점은 뭐에 증거냐면 태양이 자전한다는 증거야. 흑점이 이동해버려. 동에서 서로 이동해. 그러면 태양이 반대로 서에서 동으로 자전한다는 거야. 만약에 태양이 고체면 이 흑점이 이동은 못해. 태양이 흑점이 고체면 근데 기차라는 소리지 이거. 근데 봐라. 태양의 활동이 활발하다. 흑점수가 많아져. 플레어가 많아져. 그 태양의 대기인 태양의 대기는 뭐라고 해? 코로나라고 그러지. 코로나에 커져. 그러면 태양의 활동이 활발한 거야. 그러면서 11년을 주기로 흑점수는 줄었다 늘었다 한다. 제일 많을 때를 극대기, 제일 작을 때를 극속이라 그래. 자, 태양의 활동이 활발하다. 활발하면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증가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겠지. 태양의 활동은 흑점수와 관계된다. 흑점수는 11년을 주기로 변한다. 태양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는 흑점수가 많아지고 태양의 활동이 활발하지 않는 시기에는 흑점수가 적어진다. 그러면 흑점수하고 관계되는 놈이 플레어. 플레어가 뭐냐면 지구 표면에서 일어나는 가스 폭발이야. 그래서 톱니바퀴 모양으로 변하는 거야. 흑점 주변에 플레어가 많이 생겨. 그리고 태양의 대기를 코로나라고 그랬지. 코로나가 태양의 활동이 활발하면 태양의 대기가 두꺼워져. 코로나가 두꺼워져.
이해됐지? 그리고 자, 지구의 공중 궤도가 완전한 원 모양이 아니까 옆에 나왔다. 봐봐. 다른 천체가 지구에 미치는 중력 때문에 지구의 공중 궤도는 원궤도에 가까운 모양이다. 지구의 연결차가 커지는 경우 세차 운동에서 지구 자전축이 현재와 반대가 되었을 때 북반구에서, 그리고 지구 자전축이 길기가 현재보다 커질 때 북반구 남반구에서, 그 다음 지구의 공중궤도의 이심률이 작아질 때 연결차가 커지고, 지구의 공중궤도의 이심률이 커질 때는 뭐야? 남반구가 연결차가 커진다. 넘겨. 그 다음 이제 외적 요인을 다 했다. 자연적 요인에서 이제 내적 요인 해보자. 내적 요인. 봐봐. 이거 이해됐지? 얘들아. 태연이 이해됐지? 그 다음 두 번째 내적 요인이 있어. 지구 내부에서의 요인이야. 기후변화에. 그러면 첫 번째 보자. 지표면에 상태 변화 있어. 아까 지금 말했지, 얘들아. 지표면에 상태 변화는 두 개로 따질 수 있어. 빙하하고 평지. 자, 봐라. 지표면의 상태 변화, 빙하의 분포라든지 식생의 변화. 야, 지표면의 상태 변화에서는 빙하의 분포라든지 식생의 변화. 자, 빙하가 많지. 그러면 반사율이 좋아. 반사율이 좋으면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 안 하고 반사를 하기 때문에 지구의 기온이 낮아져. 근데 빙하가 면적이 줄지. 그러면 반사율이 줄니까 기온이 높아져. 그리고 야, 나무가 많이 있었다. 그러면 나무가 광합성을 위해서 태양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니까 지구의 기온이 높아져. 근데 이걸 벌목을 해버렸어. 평지로 만들어버렸어. 그러면 반사율이 높아지면서 기온이 낮아지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서 지표면의 반사율이 변하면서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변화하면서 기후변화가 일어난다. 봐. 빙하의 면적이 줄어들어. 어떻게 된다? 빙하가 녹아갖고 빙하의 면적이 줄어들어. 그러면 반사율이 줄어들어서 기온이 올라가는 거야. 이해되니? 근데 잘 봐라. 이번에는 숲에 벌목을 했어. 농경지를 만들었어. 그러면 반사율이 늘어나. 그러니까 기온이 낮아져. 응? 이해됐어? 자, 봐라. 숲에 나무를 베어 농경지를 만들면 지면의 반사율이 증가하여 기온이 낮아진다. 그리고 두 번째, 대기 투과율의 변화. 이게 있어. 대기 투과율의 변화는 봐라. 뭐가 있냐? 자, 큰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재가 분출되지. 그럼 화산재가 태양의 빛을 반사시켜 대기의 투과율을 감소하지. 그러면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줄어들어. 그러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낮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큰 화산 폭발이 있지. 그러면 막 빙하기가 올 수도 있어. 소빙하기가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봐봐. 자, 뭐가 있냐면, 자, 1960년대 60년대 아궁 화산이 폭발하면서 대기의 투과율이 낮아졌지. 근데 이 새끼 졸라 크네. 80년대 초에 엘치촌 화산이 폭발하면서 완전히 그냥 엄청 낮아졌는데 대기의 투과율이 한 85% 아니 75%도 낮아졌는데 여기는 엄청 추웠겠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피나투보 화산이 폭발하면서 엄청 대기의 투과율이 낮아지면서 지구의 기온이 낮아진 거야. 그럼 보자. 자, 피나투보 화산의 분출은 봐봐. 화산재가 분출하니까
화산재가 태양의 빛을 반사해가지고 지구의 반사율이 증가하면서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감소하니까 지구의 평균 기온이 하강했다. 그리고 예로 1815년에 인도네시아의 탐보라 화산이 폭발하면서 다음에 유럽에 여름이 사라졌다. 그 정도야. 굉장히 크면. 그리고 보자. 이제 세 번째 또 뭐가 있냐? 내적 요인에 수륙 분포의 변화. 수륙 분포의 변화가 있다. 뭐냐면 수륙 분포의 변화는 이런 거 있지. 판기압, 대륙 이동에 따른 초대륙이 생기면서 대륙과 해양은 열 용량과 반사율이 다르다. 열 용량은 뭐야 얘들아? 얼마만큼 열을 포함하고 있느냐야. 자 봐라. 열 용량이 제일 얘가 좋은 애가 목욕탕이야. 목욕탕이 열탕은 40도밖에 안 되는데 졸라 뜨거워. 근데 사우나는 뭐 70도 80도 되잖아. 근데도 우리가 버텨. 근데 왜 그러냐면 사우나는 똑같은 비열을 가진 물인데 양이 적어. 그러다 보니까 열을 적게 포함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뜨겁게 안 느껴지는 거야. 근데 열탕은 물이야. 질량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열을 훨씬 많이 포함할 수 있어. 그러니까 더 뜨겁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물은 연료량이 커. 연료량이 커. 그러다 보니까 물이 대륙에 비해서 해양이 대륙보다 연료량이 커. 그리고 대륙과 해양은 연료량하고 반사율이 다르므로 판의 운동으로 대륙이 이동하여 수륙 분포가 변하면 에너지 출입이 변하고 해류의 흐름의 변화 등으로 기후가 변한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해류라든지 해류가 복잡해지면서 기후가 복잡해지면서 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해. 근데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 해류가 단순해지니까 기후가 단순해져. 그래서 생물의 멸종이 있어. 이해됐지? 봐라. 그리고 대륙과 해양의 분포는 대륙과 해양은 연료량 반사율이 다르기 때문에 위도별 수륙 분포의 변화에 따라 에너지 출입량이 같다. 자, 판게아 형성됐을 때는 대륙 내에서 건조한 대륙성 기후가 발달하고 판게아가 분리될 때는 해양성 기후 지역의 면적이 증가하면서 겨울에는 온난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면적이 증가한다. 그리고 판해 운동으로 화산 활동이 일어날 때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한다. 그리고 옆에 봐라. 옆에 지구의 반사율 봐봐. 지표면의 반사율은 누가 제일 높아? 빙하가 제일 높아. 50에서 70이야. 침엽수리는 8에서 15밖에 안 돼. 토양은 5에서 40. 아스팔트는 4에서 12. 콘크리트는 17에서 20이야. 그러니까 누가 반사율이 제일 좋아? 빙하. 오히려 나무들은 흡수율이 더 좋아. 반사율보다. 그리고 토양도 반사율은 커. 토양은 반사율이 빙하보다는 적어. 그래서 빙하가 녹으면 반사율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 기온이 올라가. 근데 나무를 갖다가 베어가지고 토양으로 바꾸지. 그러면 반사율이 어떻게 돼? 높아져. 그러니까 기온이 낮아져. 이해됐지? 그리고 화산 분출과 기후 변화 봐봐. 자, 대규모 화산 분출은 많은 양의 화산재를 화산가스를 방출한다. 화산재는 성층권까지 올라가고 태양 복사 에너지의 반사율을 증가시키고 대기 투과율을 감소시켜 지구의 평균 기온을 낮추지만 이게 화산의 폭발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 화산재는 기온을 낮춰. 근데 이산화탄소나 화산가스가 많이 나가지. 이산화탄소나 수증기가 많이 나가면 기온을 높여. 그러니까 그걸 잘 봐야 돼. 그리고 해류 변화로 인한 기후 변화 봐봐. 북아메리카 대륙과 남아메리카 대륙이 연결되는 후에는
북극계로 유입되는 대서양의 따뜻한 표층 해류가 감소하면서 북극 부근에 빙하가 형성됐다. 그리고 네 번째, 지구의 내적 요인은 봐봐, 생물의 변화, 호흡과 광합성량의 변화로 대기 중에 온실기차량이 변하면서 기후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 엘니뇨와 라니냐가 발생하면서 열대태평양의 표층수온이 변하면서 대기 순환의 변동이 일어나면서 전 지구적인 기후변동이 일어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의 인위적인 요인, 요새는 최근에는 자연적인 요인에 의한 기후변화보다 인간의 활동에 의한 인위적인 기후변화가 대체로 크다. 제일 큰 게 뭐야? 인위적인 요인은 온실기체 배출이지. 화석연료의 연소 등으로 배출된 온실기체는 지구의 평균 기온을 높인다. 지구온난화로. 온실기체가 뭐 있어?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산화이질소가 있다. 에어로졸의 배출. 에어로졸은 대기 중에 떠있는 1나노미터에서 100 마이크로미터의 작은 액체나 고체 입자로 지구의 평균 기온을 높이는 에어로졸과 낮추는 에어로졸이다. 에어로졸은 뭐냐? 액체 성분이 떠있는 거야. 자, 화석연료의 연소, 산업활동 등으로 대기 중으로 배출된 에어로졸은 지구의 평균 기온을 낮춘다. 왜? 대기 중에 떠있는 에어로졸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산란시키고 구름 생성 시 응결핵으로 작용하여 구름의 양을 증가시켜서 지구의 반사율을 증가시키니까 지표에 도달한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지구 평균 기온이 하강한다. 그러니까 애들은 구름을 많이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 구름이 많이 있으면 반사율이 높아진단 말이야. 이해됐지? 그리고 산림의 훼손과 도시화가 있다. 산림을 훼손하여 농경지가 확대되거나 포장도로 건설, 고층 건물의 건설로 지표면의 반사율이 변하여 기후가 변한다. 이게 많아지면 반사율이 높아져. 그러다 보니까 지구 기온이 낮아져. 됐지? 좀만 쉬어. 너 잠 안 잤지? 갖고. 빨리 자. 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봐봐. 뭐가 있냐? 이제 109페이지. 자, 봐라. 야, 거기 108페이지 한번 풀어봐. 빨리. 108페이지 한번 풀어봐봐. 빨리. 사랑아, 정신 차려. 좀 정신 차려.
야, 너 힘들면 이거나 씹으면서 깨. 어? 씹어. 너 그럴 줄 알았어.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너 잠 안 잤지 오늘? 사랑아, 새벽에 안 잤지? 늦게 잤지? 그럴 것 같았어.
자, 보자. 그럼 봐. 1번에 세차운동, 2번에 4만 천년, 그 다음에 3번에 20률, 4번에 마늘수록, 5번에 감소, 6번에 감소, 7번에 숙권, 그 다음 8번에 온실기체. 그러면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 외적 요인은 기억 리을이야. 그리고 내적 요인은 니은 디귿이야. 그 다음 2번에 0xx 0이다. 2번에 0xx 0이야. 그리고 3번에 커지고 커진다. 4번에 x 00x. 그 다음 5번에 감소한다, 하강한다, 해양성 낮춘다. 그 다음 보자. 이제 인간활동과 기후변화 보자. 인간활동하고 기후변화 보자. 자, 인간활동하고 기후변화가 있어. 자, 인간활동하고 기후변화에서 첫 번째, 지구에 온실효과가 있다. 온실효과. 자, 지구에 온실효과가 있어. 자, 대기는 보온의 역할을 한다. 왜 보온의 역할을 하냐면, 자, 지구의 온실기체가 봐봐. 지구에 복사평행이 있어. 복사평행이란 뭐냐? 자, 이거야. 들어온 태양 복사 에너지하고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하고 어떻다? 같아. 그러면 들어온 거하고 나온 거가 같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다. 온도가 일정하다. 온도가 일정하다. 그래가지고 봐봐. 지구의 복사평행은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 흡수한 만큼 우주 공간으로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 일정하다. 근데 잘 봐라 얘들아. 근데 태양 복사 에너지는 어떠냐? 복사 에너지는 야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을 다 방출해. 봐봐. 얘는 자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을 다 방출해. 근데 자외선은 누가 흡수해? 오존층이 흡수해. 그리고 적외선은 대기나 구름에서 흡수해. 그리고 온리 가시광선만이 지표면에 도달하는 거야. 그래갖고 자 주로 파장이 짧은 가시광선 형태고 지구 대기를 거의 통과한다. 그리고 자 지구 복사 에너지는 지구는 온도가 핵융합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낮아.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제일 낮은 무슨 형태로 방출한다? 적외선 형태로 방출해. 적외선 형태다 얘는. 적외선 형태야. 그리고 봐. 자 봐라. 지구 복사 에너지는 주로 파장이 긴 적외선 형태이며 이걸 누가 잘 흡수해? 온실기체가 잘 흡수한다. 알아도? 그럼 보자. 이때 온실효과라는 건 뭐냐? 자 봐라. 온실효과는 지구의 평균 기온을 높여주는 거야. 온실기체가 태양 복사 에너지는 대부분 통과시키지만 지구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잘 흡수해.
온실 기체가. 왜? 얘가 적외선 형태는 잘 흡수한단 말이야. 그리고 일본을 지표로 재복사해요. 지구의 표면 온도가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즉 봐라. 대기가 없어. 없는 별은 어떻게 되냐? 100% 흡수했다가 100% 내보내. 얘는 100% 통과해. 흡수했다가 100% 내보내. 그러니까 복사 평행이 되긴 되는데 원실 효과가 안 일어나니까 낮은 온도에서 복사 평행이 일어나. 그러니까 대기가 없는 달은 15도 정도, 마이너스 15도 정도에서 복사 평행이 일어나니까 생명체가 살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대기가 있는 별은 자, 30%는 바로 반사돼요. 응? 그리고 이제 70%를 흡수한단 말이야. 그 중에 대기가 얼마를 흡수하냐? 23을 흡수해. 그리고 47을 지표면이 흡수한단 말이야. 그러면 70% 받아들였지. 70% 내보내면 돼. 근데 자, 이 중에 일부를 갖다가 70%는 내보내. 결국엔 내보내. 그러니까 지구는 복사평행이 되는데 지표면이 방출한 대기의 일부를 갖다가 온실기체가 없어가지고 다시 재방출해버려. 이 열 때문에 지구 표면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이게 온실효과야. 이해됐니? 자 봐라. 온실기체는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로서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산화, 이질수가 있어. 이 중에 누가 온실효과의 전체 기여도는 제일 높다? 이산화탄소야. 왜? 양이 제일 많아서. 그리고 봐라. 자연적인 온실 효과는 지구 평균 기온을 15도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시켜 지구의 생명체가 살기 좋은 적당한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옆에 보자. 온실 기체의 특징 봐봐. 온실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기체 분자가 적외선 흡수해야 되는데 모든 기체 분자가 적외선 흡수하는 건 아니다. 질소와 산소처럼 원자가 두 개로 이루어진 분자는 적외선을 흡수하지 않아서 온실 기체를 일으키지 못하지만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 같은 분자는 적외선을 잘 흡수하여 온실 효과를 일으킨다. 근데 이때 주요 온실 기체의 온실 효과의 기여도는 수증기는 기여도는 36%에서 70%야. 이산화탄소는 9%에서 26%야. 메테인은 4%에서 9%야. 오존은 3%에서 7%야. 근데 수증기는 자연적인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데 주된 역할을 하지만 인간의 활동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온실 효과의 기여도는 이산화탄소가 가장 크다. 이산화탄소는 메테인보다 온실 효과율은 낮지만 대기 중에 농도가 높아서 온실 효과 기여도는 가장 크다. 그리고 열수지, 지구의 열수지에 따른 온실 효과 봐봐. 이게 시험 잘 나온다. 지구의 열수지와 온실 효과. 이거 다 외우고 있어야 돼. 봐봐라. 지구의 열수지하고 열수지는 뭐냐면 열의 출입이야. 출입에 따른 열수지는 뭐냐면 출입에 따른 흡수량하고 방출량을 따지는 걸 열수지라고 해. 봐봐. 그러면 이거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된다. 자 보자. 잠깐만.
자 봅시다. 이 열수직 평형은 잘 알아놔야 돼. 자 봐라. 열수직 봐라. 대개에서 봐봐. 자 30%가 반사되는데 100% 중에서 이 중에 봐라. 지표가 24. 지표가 얼마야? 지표가 7. 30% 중에서 지표가 7. 그리고 대기가 23%를 반사해. 그리고 70%가 들어오는데 이 중에 23%를 대기나 구름이 흡수해. 그리고 지표가 47%를 흡수해. 이해됐지? 그럼 보자. 이랬을 때 보자. 자, 이랬을 때 그러면 70%를 갖다가 흡수했잖아. 70%를 내보내면 복사평이 되는데 잘 봐라. 지금 지표가 116을 내놔. 지표가 얼마나 내놓는다고? 116을 방출해. 근데 이 중에 12는 다이렉트로 어디로 나가버려? 우주로 나가버려. 그리고 104가 대기가 흡수해. 그러면 이때 대기가 흡수하는 게 봐봐. 얼마냐면 봐라. 또 뭐가 있냐면 물의 증발로 24%를 내보내. 물의 증발로 24%를 내보내. 그리고 뭐야? 또 대리와 전도로 얼마를 내보내? 5%를 내보내. 그러면 자 대기가 흡수하는 거 봐봐. 얼마인가 봐봐. 자, 대기는 봐라. 흡수량이 얼마냐? 태양곡선에 23% 했어. 물의 증발로 24% 했어. 5% 했어. 그리고 104야. 그럼 얼마냐? 총 얼마냐? 156이지. 156이란 말이야. 근데 156 중에 어차피 흡수한 양이 얼마였어? 지구가 70%지. 그러면 70%를 내보내야 돼. 그러면 대기가 내보내야 될 양은 얼마야 돼? 58%란 말이야. 58%야. 그러면 지표면으로 방출할 양은 얼마야 돼? 얼마야 되니까? 자, 방출량이 복사평이 돼야 되니까 각고는 다 복사평이 돼야 돼. 58%를 내보내야 돼. 그리고 뭘 돼야지 156이 돼. 여기다 156이 되려면 58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돼? 98을 더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재방출한 양이 지표로 재방출한 양이 얼마다? 98이구나. 알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알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봐봐. 대기는 그래서 열수지 평형을 이루는 거야. 그 다음 지표도 보자. 지표는 얼마야? 흡수량이 얼마야? 47 플러스 얼마니? 98이지. 그래갖고 얼마야? 145지. 방출량은 얼마야? 자, 116에다가 얼마야? 24 플러스 5야. 그러니까 145야. 지표도 열수지 평행이야. 그리고 지구 전체 보자. 흡수량 얼마니?
23 플러스 47이니까 70이야. 방출량은 얼마니? 12 플러스 58이니까 70이야. 야, 대기건, 지표건, 지구 전체건 열수지 평행이다. 강영에서 흡수량과 방출량은 같다. 왜? 복사 평행이기 때문에. 자, 지구에 도달한 복사 에너지를 100이라고 할 때 지구의 반사율은 30이야. 그리고 지구의 복사 평형은 태양 복사 에너지 70을 흡수하고 지구 복사 에너지 70을 방출해. 따라서 온실기 효과를 일으키는 에너지는 대기의 재복사야. 98이야. 그리고 대기의 온실기체의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온실기체가 흡수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량이 증가해. 그리고 대기로 재복사하는 에너지량이 증가해. 그러면서 지구 표면의 온도가 상승하는 거야. 이해됐니? 그 다음 보라. 옆에 보충자리에 물의 증발이 있어. 물이 액체가 수증기 기체로 상태로 변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열을 흡수하는데 이때 물이 증발하는 과정에서 지표 에너지가 대기로 이동한다. 이해됐지? 그리고 두 번째, 지구 온난화를 보자. 지구 온난화를 봐봐. 지구 온난화가 있어. 지구 온난화를 봐라. 자, 온실 효과가 강화되어 지구 평균 기온이 점점 상승하는 게 뭐야? 지구 온난화야. 그러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은 당연히 대기 중에 온실 기체의 농도 증가야. 그래가지고 산업혁명 이후에 화석연료, 석유, 석탄의 사용량이 증가함으로써 특히나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 메테인 등의 대기 중에 온실기체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최근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다. 그 다음 숲의 파괴와 식생 감소. 야, 숲이 파괴되면 광합성량이 감소하면서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감소하니까 또 가축 사육의 증가, 호흡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소화활동으로 메테인 배출한다. 우리가 트림하고 방귀 끼지. 그러면 그게 다 메테인이야. 온실기체야. 그러면서 대기 중에 온실기체의 농도가 증가한다. 넘겨봐. 그러면 봐라. 따라서 자 110페이지에 보면 지구의 연평균 기온의 변화와 온실기체의 농도 변화 봐. 자 기온 편차는 야 1900년도 1900년도 한 50년 전까지는 야 평균 기온이 감소했어. 근데 1950년 이후에는 계속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최근 급격히 상승하고 있지. 근데 이때 이 연평균 기온의 변화하고 온실기체 농도 변화를 봤더니 거의 일치하는 거야. 특히나 뭐의 농도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더 많아졌지. 즉 지구의 평균 기온 변화와 대기 중의 온실기체 농도 변화의 관계는 최근 지구의 연평균 기온과 온실기체 농도가 모두 급격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주로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로 인한 방출된 온실기체, 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 증가가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이때 봐라. 지구의 온난화의 경향성이 있어.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 추세는 1960년 이전보다 이후의 기온 상승에 더 뚜렷하다. 즉 자연적 요인만 고려했을 때는 이쪽은 야 지구의 기온 변화가 기온에 큰 변화가 없어. 근데 인위적 요인을 고려하면 온실기체만 고려했을 때는 관측 기온보다 더 크게 지구 기온이 상승한다. 그리고 인위적 요인 중에 에어로졸만 고려했을 때는 지구의 기온이 낮아진다. 근데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을 모두 고려했을 때는 야 기온 모형은 관측 기온과 대체적으로 잘 맞는다. 즉 최근에 기온 변화는 자연적 요인보다는 누구 때문에 일어난다? 인위적 요인 때문에 일어난다. 이해됐지? 그리고 자
지구의 온난화 영향. 첫 번째 뭐가 있냐? 해수면 상승이 있어. 해수의 열팽창하고 빙하의 지구가 따뜻해지니까 해수가 열팽창하고 빙하가 융해져갖고 해수면이 상승한다. 근데 누가 더 영향이 크다? 해수의 열팽창이 더 크다. 왜? 바닷물이 전부 다 열에 의해서 팽창한단 말이야. 액체가. 그래갖고 빙하보다는 해수의 열팽창이 더 영향이 크다. 그러면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해안 지역의 도시와 경작지 침수, 해안 제지대의 생태계 혼란 등이 피해가 있다. 그래가지고 투발루라는 나라가 섬나라가 있었는데 걔는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요새 이제 우리가 신혼여행 자주 가는 몰디브 있지. 몰디브도 많이 지금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가 되고 있다. 그리고 기후대 변화, 전 세계 기후대가 변하면서 전반적인 식생태가 고위도로 이동한다. 곡물의 수확량 감소, 해양 생태계 변화로 수산화 피해. 야,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명태가 잡혔는데 요새는 명태가 안 잡힌다겠지. 왜? 얘 한류성 어종이야. 그리고 사과의 주요 재배지가 점점 저쪽으로 올라가. 그리고 강수량과 증발량 변화, 강수량하고 증발량이 증가한다. 지역 편중이 심해져 집중호우나 홍수 피해, 물 부족, 가뭄 피해, 사망가 등이 일어난다. 기상재해 증가, 폭염이나 태풍과 같은 기상재해가 증가하고 대형 산불도 자주 발생한다. 열대성 질병의 확산, 말라리아 같은 열대성 질환이 고위도로 확산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새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해. 그리고 생태계 변화, 생물의 서식지 변화, 연안 지역의 해저의 백화현상 증가. 백화라는 건 뭐냐면 수온 상승으로 인해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탄산칼슘이 석출되어 해저 생물이나 바위 등에 달라붙으면서 하얗게 보이는 현상으로 바닷속 사막화 현상으로도 불린다. 그리고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한다. 그리고 해수순환의 변화, 고위도 해역의 수온이 높아지면서 대서양의 심층순환이 약해져. 그러면 열에너지 순환의 변화가 생겨 지역에 따라 기상이변이 발생해. 그러면 심층순환이 약해지면 심층순환하고 표층순환하고 연결이 돼 있단 말이야. 그래갖고 표층순환도 약해져. 그리고 용중 기체 감소. 해수의 온도 상승하면 기체 용해도가 감소하고, 자, 해양이 산성화되지. 뭐냐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해양에 녹는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한다. 그러면서 해수의 pH가 감소하면서 해양이 산성화된다. 그래갖고 어업 생산량이 감소된다. 그리고 옆에 봐라. 우리나라에 지구온난화 영향이 있다.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진다. 그리고 이상고온 현상, 폭염, 집중호우, 한파 등의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이제 옆에 봐라.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노력 봐봐. 기후변화에 대응 방안이 있다. 첫 번째, 기후변화의 완화 방안, 온실기체의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에너지 효율성 개선, 일상생활에 신재생 에너지는 뭐냐? 화석연료 대신에 온실기체를 배출하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 신에너지는 새로 개발된 에너지야. 석탄, 액화가스와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등이 있고, 재생에너지는 재생 가능한 거야. 태양열, 태양광, 풍력, 폐기물, 소수력, 바이오매스, 지열, 해양에너지가 있고, 에너지 효율성 개선은 빛에너지의 전환 효율이 높은 발광다이오드 기술. 옛날에는 백열전구 사용했다. 근데 형광등으로 갈아탔어. 요새는 형광등에서 LED로 갈아탔어. 왜? 에너지 효율이 LED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열에너지 손실을 줄이는 초전도 기술, 전기나 수소의 에너지의 효율적인 저장 기술을 개발한다. 일상생활에서는 자전거 타고 다니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분리수거하고 재활용 잘하기. 그리고 대기 중에 온실기체를 줄이는 방법,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한다. 발전소나 제철소 등의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해양이나 육지의 지층 속에 저장한다. 해양의 비옥화,
해양의 식물성 플랑크톤을 대량으로 증식시켜 광합성량을 늘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량을 줄인다. 대규모 숲을 조성해야 된다. 대규모 숲을 조성하고 숲의 황폐화를 막으며 대기 중에 온실기체를 줄일 수 있다. 왜? 광합성이 활발해지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니까. 그 다음 지구의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을 감소시키는 방법. 에어로졸 뿌리기. 성층권에 에어로졸을 뿌려갖고 태양 복사 에너지의 반사도를 높이는 거야. 우주에 반사막 설치. 우주에 거울이나 반사막을 설치하여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시킨다. 이건 지금 안 되는 거고 미래의 기술이다. 옆에 우주 반사막은 뭐냐? 즉각적인 지구 기온 하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반사막 설치에 비용이 많이 들고 반사막 잔해는 우주 쓰레기가 되어 새로운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적응 방안, 옥산 정원 활용, 가로수 조성, 빗물과 중수의 활용, 폭염시 야외활동 자제, 범람 지역 지정, 정비, 외래종 관리해야 된다. 국제 협약은 기후변화에 관한 협약을 준수한다.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논의하고 있고 1997년 교토우정서를 채택했고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체결한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정부 간 기후변화 협약 IPCC가 있고 UN 기후변화 협약 체결, 브라질 리우 환경회의가 있고 교토우정서가 있고 파리 기후변화 협약 체결이다. 2015년에 했는데 자 이거는 미국에서 누구 정권하에서 했어. 그 누구냐 오바마 정권하에서 했단 말이야. 그래갖고 2020년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전부 다 각 나라마다 정해준 거야. 너희들은 이만큼에 했는데 야 대통령이 바뀌었잖아. 누구로? 트럼프로. 또라이로 바뀌었잖아. 트럼프가 딱 19년도에 산업체로부터 이거 받고 20년도에 탈퇴해버렸어.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그걸 갖다가 진들은 탈퇴해버렸어. 그리고 글래고스 기후변화 협약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쉬어. 너는 가도 돼? 너는 갈 거지? 저요? 네, 시간이 있었어요. 화학은 어디서 한다 했어? 송도에서. 송도에서 하잖아. 그거 저번 주부터 이번 주부터 월요일 날 했잖아. 기억 안 나? 한 번만 하는 줄 알았어? 그쪽에서 하는 거야. 그리고 그러다가 넘어오면 돼. 다음에 3월 달부터는 이쪽에서 하든지 알아서 해. 응? 네가 편한 대로 해. 조금만 참아. 어? 2시부터 보강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또 봐. 유튜브 봐야지. 왜? 언제? 오늘? 저도요. 어? 원래 결혼식 날인데. 빨리 가. 뭐. 너 듣고 갈 거야? 화학을? 아니지. 일요일 날 들 거지. 응, 들어와. 호린, 나 다 아냐? 이제? 네. 시온 유치원 이 새끼가 말썽을 부리네. 갖고 내가 아까 지금 엄마하고 통화했어. 내가 이 새끼 전화하니까 원래 화학원은 어려워. 근데 첫 번째 이해하지. 들어가고 이해하지. 5%도 안 돼. 바로 이해하는 거. 이렇게 두 번째 들을 때 저게 뭐구나 이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화학은 주기적으로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꾸준히. 그리고 1단원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애들이 이해를 많이 못하는데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라니까 개념을 이해하려면 말을 안 들어. 말을.